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가 된 여자입니다. 요즘 흠이라고 할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혼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인생이 바닥을 쳤다가 다시 일어서는 데까진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하게 된 것도 아마 많이 괜찮아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출발하는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용기를 냈어요. 5년 전 30 중반, 꽤 늦은 나이에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나이가 들어 만나다 보니 어릴 때처럼 굳이 많은 걸 경험해보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그야말로 성실하고 꾸밈 없이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믿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도 본성을 숨기고 있던 때라 미처 몰랐었는데 2년쯤 지나니 그제야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제가 남편과 2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이를 안 낳은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평생 일하던 직장을 정리하고 퇴사 일주일쯤 지났을까? 제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여유가 많아졌다고 느꼈는지 연락이 뜸하던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항상 찝찝했어요. 저녁 먹었니? 내 아들 돈으로 좋은 거 먹고 다니네. 굳이 짚어서 자기 아들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랬는데 저를 마치 사치 부리면서 다니는 여자 취급을 하더군요. 너도 뭐 산 거 같던데 주방에. 작작 좀 써대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 안 쓰던 건데 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얼마 안 하는 월급이라도 니네 둘이 같이 벌었던 게 있었을 텐데 그때 생각하고 쓰지 말고 이제부턴 하나라도 아껴가며 살아. 소금, 설탕 살 때도 더 싼 거 사고 정신 차리고 지내야 돼. 그래야죠,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 써가면서 아낄 건 아끼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너 그동안 월급은 세금 떼고 얼마 받았니? 제 월급이요? 어머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이미 그만둔 회사인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다 지난 일이어서요. 솔직히 내가 너 허락했던 이유가 괜찮은 직장 다닌다 해서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허락한 것도 한몫 있었다. 이제 너도 애 낳으면 알게 되겠지. 아무리 입이 셋밖에 없다고 해도 내 아들 혼자 벌어온 돈으로 사는 거 그거 애미 된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문드러지는지 너도 배 아파서 자식 낳아보면 그때 알 거라고. 그런데 저도 좀 모아둔 돈이 있어서 우선은 아껴가면서 살다가 모아둔 돈이 필요하면 깨서 쓰고 부족한 건 채우면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자꾸 쓰기만 하면 모아둔 것도 금방이야. 너 내가 금방 월급 물었을 때 대답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럼 솔직히 잘 번다는 거 아니지. 네가 떳떳하면 그동안 얼마를 벌어왔는지 왜 말을 못하겠냐? 떳떳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너나 가르치려더니 지금? 아니요. 사실 월급이나 돈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고 저도 어느 정도 여유 생기면 다시 직장 찾아서 일할 거예요. 그 문제는 오랜 기간 고민했던 거니까요. 어머니께서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너 똑똑하다. 똑똑한 며느리 납셨다 정말. 죄송합니다. 토다는 것처럼 느끼셨다면. 내가 이래봬도 은행 다니던 네 시아버지 덕에 보고 배운 것들도 많고, 돈도 잘 모아서 적금도 무진장 들었었다. 뭐 비록 그 양반이 죽고 남겨준 거라곤 아파트 한 채뿐이다만, 그래도 모으는 건 내가 너보다 나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 내역은 내가 다 볼 수 있게 핸드폰에 연결해두고 은행 어플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거라. 네? 아니, 어머니가 그걸 왜 보시려고요? 내가 같이 관리를 해주려고 그러지. 니들 부자 만들어주려고. 내가 돈 모으는 건 아주 선수니까 그렇게 해. 어머니, 경제권이 저한테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이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승관 씨 월급 쓰는 게 걱정되신다면 마음 놓으셔도 돼요. 아이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놓냐? 지금이 꼴인데. 지금이 어떤 꼴인데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세요, 어머니? 도통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니들 집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봤는데, 너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고 외식은 퍽 하면 하고, 그리고 왜 커피는 돈을 주고 사 마시냐? 요즘 밖에서 사 먹는 커피가 얼마나 비싼데, 그 탐맛 나는 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돈을 써도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란 말이다.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쓸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밖에 활동도 안 하니까 커피 사 먹을 일은 없겠네 그럼. 내가 하다 이것까지 말을 해줘야 알겠냐? 이틀 전에 너 커피 마신 거 쓰레기 나왔어. 4, 5천 원밖에 안 한다고 쓰는 돈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거 금방 나가는 돈이다. 그거에 껴서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겁도 없어. 그 커피 제 돈으로 마셨어요. 제 돈으로요. 이게 어디서 또 토를 달아. 네 돈은 너만 쓰고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은 너도 같이 쓰고. 그러면 너만 좋은 일 아니냐? 네 말대로 내가 걱정 안 하는 되는 수준이 되면 나한테 그냥 오픈해서 보여주면 되잖아. 아니 왜 자꾸 숨기고 도망치려고 해? 그거 떳떳하게 보여주면 그만이지. 알겠어요. 보세요 그럼. 그런데 어머니, 저도 없는 집에 와서 어머님이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제가 커피 마신 것까지 보고 그러시면 너무 숨 막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숨이 왜 막혀 숨이? 찔릴 짓을 하니까 막히지. 내가 너 돈 펑펑 쓰는 습관 고쳐준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 피곤한 일이다.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산 관리해주는 것도 원래는 돈 주고 맡긴다더라. 근데 너는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왜 그러니? 되려 고마워해야지. 어머님, 이런 건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을 좀 넘으신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른한테 조심해라 마라 충고하지 마. 내가 살아도 너보다 몇십 년은 더 살았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충고해 줄 테니까. 사실 저도 어머니께 고분고분하게 다 말을 듣는 며느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주 착하게 대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생활비 관리 명목이라며 집에 와서 쓰레기를 뒤져본다던가 제 내의가 있는 서랍 하나까지 열어본다는 건 사실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그걸 대놓고 말하니 제가 사는 이 집에서 편히 무엇 하나 사고 먹을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바라는 삶은 1,000원짜리 두부 한 모 사서
매일같이 밥에 된장국 먹으면서 어떻게든 돈 아끼고 한 달에 얼마 저금했는지 따져보는 그런 삶일 텐데 이미 저는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에 그건 너무 옛일 같아서 불가능한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걸 조금도 이해 안 해주시고 무조건 본인 방식대로만 살라고 하셨어요. 대화를 하면 역정부터 내고 보니 저도 이야기하면서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끝까지 주도권은 제가 잡고 있으려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며 시어머니랑 언성을 높이고 투닥거렸는데 결국엔 저도 지치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만 울려대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중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불면증으로 고생까지 하게 되니 막판에는 그냥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하시라고 체념을 했네요. 뭐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죠. 제가 이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의 감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어요. 핸드폰 알람까지 제 지출 내용을 연동시켜서 돈을 쓰기만 하면 몇 초도 안 돼 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방금 그 5,900원은 어디에다 쓴 거니? 어머님, 주방 세제가 떨어져서 샀어요. 아, 예. 그것보다 더 싼 거 있다. 너 통에 든 걸로 샀니, 설마? 하여간 집안 살림을 안 해봐서 이렇게 모른다니까. 그거 말고 땡땡 브랜드 거 사라. 거기가 제일 싸니까. 몇천 원에도 발끈해서 하나하나 캐묻는데 지치더라고요. 심지어 편의점을 들으면 난리가 났어요. 마트를 가야지 편의점은 왜 가? 편의점은 비싼데. 대체 뭘 샀어? 난 이날이 때까지 편의점은 가본 적도 없다. 어머님, 약국 문 닫아서 진통제 사러 편의점으로 온 거예요. 문 연 약국이 없어서요.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심한데? 앞으론 사기 전에 나한테 있는지 먼저 물어봐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아이, 어머님께서 버스 타고 오시는 돈을 생각하면 그냥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지. 걸어가면 되지, 운동 삼아. 핑계 찾지 말고 아껴 쓸 생각을 해. 뭔 놈의 약도 퍽 하면 사 먹어, 견디지. 어머님, 그거 승관 씨가 사오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승관 씨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그래서요. 그럼 어머님이 승관 씨한테 전화해서 약 먹지 말고 그냥 참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모아둔 현금을 깨서 쓰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절 찾아왔어요. 카드 안 쓰고 현금 박치기를 하시네,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급하게 살 게 있어서요. 맨날 급하고 맨날 필요하지, 너는.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말고 아껴 쓸 생각을 해. 집에 혼자 있으면 코드도 싹 다 빼놓고 냉장고만 남기고 다 빼. 아껴, 제발. 그러면서 움직이면 운동도 된다. 이번 달 벌써 저금한 게 적자야, 적자.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엄마 생신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는 동생들하고 같이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동생들이 엄마 선물을 사는데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보태 밥값은 맏언니인 제가 계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밥값을 내려고 하니 제 요즘 사정을 알고 있던 동생들이 다 먼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어 후식으로 마실 커피는 제가 샀어요. 커피랑 함께 먹을 디저트까지 시키니 대충 38,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결제를 하고 기다리는데 어김없이 몇 분이 지나자 시어머니에게도 커피값 계산한 그 알람이 갔는지 싸늘한 말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아셨음에도 말이에요. 언제 오냐, 집에는? 어머니, 저 오늘 친정 식구들하고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넌 하루라도 돈을 안 쓰면 몸에 뭐가 생기냐? 그것도 모자라 또 커피집에서 커피를 사 먹었냐?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커피 좀 작작 사 먹으라고 했는데 넌 CM이 말을 귓등으로 듣는구나. 어머님, 오늘 엄마 생신이어서 제가 밥값 내려다가 동생들이 다 내서 커피값이라도 내야겠다 생각해서 결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제가 저희 엄마 생신에 돈 3만 원도 못 써요? 아휴, 그거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도대체 뭐가 덧나냐? 밥 먹고 나면 식당에서도 공짜 커피 주는데, 그거 마시면 되지. 하여간 너희 친정 식구들도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일 다 챙겼다간 너도 죽어나게 생겼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일단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어서 길게 얘기 못하니까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모든 집중이 흐려지더라고요. 동생 이야기도 잘 안 들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심장이 조마조마해졌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도 제 눈치를 보며 얼른 들어가라고 했고 손도 안 댄 디저트 케이크까지 챙겨주며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친정집에서 저녁까지 먹으며 술도 한잔하고 오랜만에 회포를 좀 풀려고 했는데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간 거죠.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불을 끄고 마루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있더라고요. 어머 놀래라. 어머니 왜 불도 안 켜고 혼자 있는데 못하러 불까지 켜고 밝게 있니? 돈 나가는데 네가 우리 아들이 번 돈을 펑펑 쓰고 다니니까 나라도 대신 아껴줘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잠시만요. 저 가방만 내려놓고 나올게요. 저는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대셨죠. 친구, 친정엄마, 친정아빠, 동생 줄줄이 다 챙기고 살면 어떻게 돈을 모으니? 이제 너는 우리 식구야. 시집 왔으니까 우리 식구라고. 친정일도 적당히 챙겨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다 챙기고 있니? 아주 우리 아들이 불쌍해 죽겠다. 어머니, 정말 서운하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친정엄마한테 300만 원을 드렸나요? 아님 30만 원을 드렸나요? 딸랑 커피값으로 3만 원 썼어요, 3만 원. 너 지금 어머니 백수야, 백수.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참 철이 없으시다. 난 생일날 딱 5만 원 받는다. 그건 알고 있으시냐? 5만 원이면 됐지. 선물에 점심 식사에 커피까지.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손을 절레절레 흔들 거다. 연세가 나만큼 드셨는데도 딸이 백수에 사위 돈을 갖다 쓰는데도 가만히 있으시니? 난 내 자식 뼈 빠지게 번 돈 절대로 그냥 못 받는다. 그런 건 새엄마들이나 홀랑홀랑 잘 받아먹는 거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는 엄마들은 다들 나처럼 자식도 못 받아. 어머니, 언제 어머님께서 생일 선물로 딱 5만 원만 받으셨어요. 저 직장 다닐 때 어머님 생신날 여행 가신다고 해서 여행 경비 다 보태드리고 몸에 좋다는 식품들 다 사다 드리고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현금만 5만 원 받으셨지 물건으론 매번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제 이야기만 하시지
왜 저희 엄마까지 욕을 하세요? 당연히 자식이 잘 나가면 용돈도 펑펑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게 자식이죠. 새엄마들이나 그런 거 좋아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요? 어머님이야말로 어머님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시어머니의 발언에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정말 속에 있는 말들까지 싹 다 꺼내서 쏟아부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데 부모가 꼭 적게 받아야 친부모냐고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명품백 사주고 하는 건 다 친부모가 아니라서 사주는 거냐고요. 제가 명품백이라도 저희 엄마한테 사드렸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돈 3만 원 쓰고 저보고 생각이 없다느니 저희 엄마가 새엄마라느니 그런 말을 왜 하시냐고요. 듣고 보니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버벅대며 반박을 못 하시다가 할 말이 없으니 되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시애미한테 겁도 없이 말대꾸를 해? 내가 이놈의 커피 좀 그만 사 먹으라고 했지? 근데 또 커피를 사 마셨어. 지겨워 죽겠어. 어디서 교양을 부리려고 겉멋 만들어서. 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가 가지고 온 커피를 들어 제 얼굴로 들이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식지도 않은 뜨거운 커피가 제 얼굴을 타격했고 저도 너무 뜨거워 막 비명을 질렀어요. 이렇게까지 상식 없는 사람인 줄은 여태 모르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들어간 제 뒤까지 따라 들어와 분이 안 풀렸는지 침까지 튀기며 말을 했는데 뭐? 뭘 그만해? 시작도 안 했어. 물쓰듯 돈 펑펑 쓰고 너 같은 게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폼 잡는 하고 자기 살림 무너져가는 것도 모르더라. 딱 내 동창년 하나가 너랑 똑같은데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쓰레기 줍고 다녀. 그만하시라고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내가 정말 더 이상 이 집 구석에서 못 살겠어요. 갈라서면 되잖아요. 저도 더는 100원 하나까지 감시받으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제가 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세요. 저도 아주 끝내고 싶네요. 그게 낫겠어요. 이렇게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제가 아까 낮에 굳은 얼굴로 집에 간다며 떠났던 게 마음에 걸려 성난 시어머니에게 드릴 고기를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엄마랑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남의 딸 데려다가 어떻게 이런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냐고 우리가 언제 사위한테 이랬던 적이 있냐고 이거 당장 신고할 일이고 이혼시킬 일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고 어떻게 이런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똑같이 당해보라고 엄마는 물을 한 바가지 풀어가셨어요. 아이 사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생활비 관리하는 거 딱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한 달도 못 버티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주의를 줬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내 아들 삶아먹고도 남을 것 같아서 애초에 군기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사돈? 아이, 그럼 그 한 달 동안 애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뜨거운 커피 얼굴에 붓고 애 괴롭히고 사돈 정말 제정신이에요? 한 달도 안 돼 이렇게 애를 잡았으면 나중엔 더 얼마나 잡으려고 했었어요. 예? 당신 아들이 삶아 먹어지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삶아 먹어질 뻔했네요. 저 이거 가만히 안 둘 겁니다. 당장 이혼 소송시키고 당신 고소해서 제대로 벌받게 할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무식한 행동을 하냐고요.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아주 법정에서 봅시다. 가자, 유라야. 엄마의 말에 저는 오열을 하며 서럽게 울었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소송하는 것도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들고 매번 소송할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도 보는 게 짜증나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웃긴 게 제가 위자료 얘기 꺼내니 절대로 위자료는 못 준다며 소송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도 지 엄마 말에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렇게 줏대 없고 속 없는 놈인지 이혼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1심에서 승소를 하여 깔끔하게 위자료랑 재산 분할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끝이 났죠. 남편도 처음엔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없으니 본인 엄마 문제는 잘 해결을 해보자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고 말았네요.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뭉뚱그리는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해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직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실 전 직장을 그만둔 것도 제가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만둔 거였지 일을 못해서 잘린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혼이 제 삶의 일부분이 되어 걸림돌이 되고 편견으로 작용하겠지만 그에 맞서서 잘 살 용기가 있었어요. 처음엔 바로 이혼하고 나서 괜히 울적해지고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럴수록 더 우울해질 것만 같아 저는 빠르게 일을 시작했어요. 차라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덤덤하게 제 상황을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보단 훨씬 낮은 곳부터 시작을 했는데 생긴 지 3년 정도 된 새로운 회사라 좀 위험 부담도 있었지만 면접에서 만난 제 또래 대표님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이력서 보고 이분은 우리 회사 안 올 것 같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를 오시게 되셨나요? 잠시 쉬었던 기간도 무시 못하고 그 사이에 이혼도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일을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업하면서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위기에 딱 처하면 장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사람이 잘 보인다고 우리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내일부터 일하시죠. 그렇게 마케팅 분야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꽤 빠른 시간 안에 실적이 나니 금방 팀장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대표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속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대표님이 먼저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는데. 나 지내보니까 어때요?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대표 입장으로는 오래 일하고 싶어서 위험하다는 거 잘 아는데 직원 말고 더 의미 있게 지내보고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대표님의 고백을 받고 마음이 흔들렸죠. 마음을 따라가면 현실이 보이고 그래요. 대표님, 이혼한 사람 만난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건 한 번쯤 하는 실수잖아요. 이혼한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서 다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은 1년간 교제를 마친 뒤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똑같았고,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될까 직함을 부르면서 지냈죠. 달라진 점이라곤 늦은 저녁까지 회사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거였고, 저는 부대표 자리에 올라 더 많은 일을 함께하게 됐죠. 대규모 채용 시작하면 회사 분위기도 좀 바뀌겠다. 나이가 있는 분들도 꽤 지원해서 오는데, 솔직히 내가 면접이랑 이런 걸 진행할 자신이 없네. 난 이번만이라도 당신이 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 그럼 지원서는 많아? 그리고 아무래도 어른들이 지원을 많이 하셔서 이력서도 직접 수기로 쓰고 회사까지 오셔서 쓰고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 아, 이거 참 취업하는 것도 일이네. 당신이 면접까지 진행해서 좋은 분들로 꾸려주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이왕이면 그래도 인성 좋고 오래 같이 일할 분이면 좋겠어. 당신이 사람도 잘 보잖아. 그렇게 일주일 뒤 면접이 시작됐고 인턴 친구들을 뽑는 과정하고는 사뭇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참 면접이 진행되는데 몇 명 안 남은 상황에서 머리가 하얀 여자분이 구분 등으로 고개를 숙이며 들어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원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려요. 몇 가지, 그리고 얼굴을 드는데 그렇게 꼿꼿하게 소리를 치던 저의 전 시무가 이가 다 빠진 호랑이처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맨날 노후 타령하면서 아끼며 살겠다던 사람이 말이 아닌 꼴로 와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직원들이 옆에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사세요? 출근은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옆이라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여기 공장단지라서 집이 별로 없는데. 집 없고 공장 옆에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눈으로 본 꼴이 현실이었구나 느껴졌죠. 저는 가정도 꾸리고 편안해졌지만 전 시모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부대표님 질문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저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손살같이 나가는데 제 뒤를 전 시모가 쫓아오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아니 얘야. 전 그쪽이랑 별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내가 일을 해야 살아. 제발 부탁 좀 하마. 그렇게 아끼고 잘 살겠다던 분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단돈 100원까지 감시하시더니 돈이 아무도 모르게 샜나 보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신만 아니었어도 이혼하는 불행은 없었을 거고 내 인생에 주운 글씨도 안 꺼졌을 거라고요. 당신이 내 삶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당신이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승관이를 다 망쳤다. 내가 억지로 재혼을 시켰는데, 아니 그 여우 같은 것이 우리 집을 싹 말아먹었어. 애까지 낳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엄마라는 게 소식도 없다. 저는요, 그쪽 집안 근황은 관심도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말 마세요. 승관이도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일까지 관두고 애는 혼자 크고 있고 우리 살려면 나라도 여기서 일해야 돼. 내가 모른 척 할게. 죽을 때까지 말 안 한다 정말. 저한테 괜한 부탁하지 마세요.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러세요? 부대표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죄인이지. 우리 아들 존자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예정을 조금만 생각해서라도
내가 출퇴근 생각 안 하고 일할게요. 뭐든 다 할게요. 놓으세요. 이런다고 될 일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당신 능력대로 합격하면 와서 일하시고,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당신에 대해 마지막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예요. 그 말을 하곤 전 시모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돌아왔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순간에도 과거의 지독한 악마 같은 얼굴이 떠올라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전 시모에게도 말했듯 합격 여부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직원들 의견에 맡겼습니다. 뭐 결국엔 떨어졌지만요. 그렇게 돈 1,000원, 2,000원 감시하며 저랑 저희 부모님 모욕했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면접을 보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린 것 자체로 이미 저는 또 한 번에 복수를 하게 된 것 같아 속은 시원했어요. 전시모가 제게 해줬던 현재 본인들 상황 이야기를 듣곤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스스로 꾀에 넘어가 자기와 똑같은 여자를 골라 똑같이 당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취업에 실패한 시모를 저는 종종 퇴근길에 보곤 하는데 폐지를 주워 담고 있더군요. 결국 본인이 가장 욕하던 그 삶을 살게 된 걸 보곤 어찌 보면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그날 일들과 과거 일들이 떠올라 동정심도 안 생기는데 저 스스로도 사람에게 얼마나 질렸으면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 내서 현재의 삶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닌 일을 너무 견디면서 살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지내셔서 꼭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